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재반등에 성공하면서 175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면서 또 기관의 매수 그리고 또 프로그램 순매수를 유도했다는 점이 오늘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초반 1% 이상 밀렸던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 갈수록 상승으로 턴했다는 점이 지수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강정헌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17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점차 상승폭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 특징적이었던 업종들, 종목들도 함께 진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시장은 기관에 의한 반등 흐름이 이제 지속됐다라고 결론을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전일 미국 주택 지표하고 제조업 지표의 부진 영향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6포인트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투신과 그 기타 바우인을 중심으로 한 그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의 전력망 사업 등의 어떤 그 개발 계획 발표가 되면서 중국 관련 업종의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그 중시 상승폭 확대 영향으로 인해서 11원 마이너스 하락한 1176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210억 순매도를 보이면서 나흘 연속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은 투신권과 기타 법인의 어떤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1150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시 반 이후에 매수 전환되면서 427억 순매수 전환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 115억 매도를 보였고, 기관 역시도 7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강세업종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제약과 화학, 건설업종, 그냥 중국 전력망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제약업종은 역시 신약 기대감과 기관 매수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LG생명과학이라든가 동아제약, 대웅제약, SK케미칼이 강세를 보였고요. 화학업종은 중국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SKC하고 카프로, 금호석유, SK에너지, 휘캠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업종에서는 GS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현대건설, 두산건설이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이제 M&A 이슈가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한 종목이 나타났고요. 중국 전력망, 특히 이제 중국의 47조 원 규모의 그 초고압 전력망 사업 소식에 인해서 LS하고 LS산전, 그리고 효성과 일진전기 등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 신종플루하고 주기세포 테마가 형성되면서 관련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신종플루 관련주는 인도의 그 신종플루 확산 소식으로 인해서 파루하고 중앙백신, 이글벳, 시티치바이오, 녹십자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줄기세포 관련주에서는 정부의 그 재대열 기대감에 의해서 차바이온이라든가 메드포스트, 삼성 PNC 등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탭의 납품 기대감으로 인해서 S맥과 이즈디스플레이, 하이소닉의 어떤 그 부품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10대 핵심 사업 성장성에 의해서 2차 전지 업종인 그 에코프로라든가 LNF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오늘 장 특징적이었던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국인들은 현물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시장에서 강하게 지수 상승에 베팅했다는 점,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끈 원동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투신권의 매수가 살아났습니다. 8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줬다는 점, 앞으로 지수 상승 쪽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후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로 매수를 집중해보면 좋을 것인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하반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어떤 우려감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에 당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최근에 하락을 이끌 만한 매크로 요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증시가 일단 기술적으로는 35일선과 33일선, 특히 장기 이평선 상승 추세선인 91선을 지지하면서 35일선에 안착하는데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91평선이 이제 장기 추세선인데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단기 이평선인 33일과 35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외국인이 현물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이 1800포인트 가 다가오면서 펀드 환매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기관의 태도 변화, 특히 투신권이 이제 환매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0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이 좀 멈추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수 하락에 대한 어떤 환매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투신의 이동성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경기의 어떤 차별적인 흐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아무래도 주요 국가들의 어떤 정치적인 노력들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방 경직성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업종별, 종목별 중심별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들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부가 가능한 소재, 화학 기계 업종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 조선 업종, 그리고 해운 업종, 이 기존 상반기에 IT하고 자동차 업종이 중심을 이뤘다면 이런 업종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T 업종은 이익 성장성 둔화 전망치 때문에 낙폭 과다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추세 상승적인 모습보다는 가격 메리트적인 어떤 부분에서 단기 매매 형태가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들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적이라든가 업종, 종목별 테마를 주의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세 가지 테마나 이런 업종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도 약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지금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특히 이제 세포 치료 관련 법안이 미국에서 지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차바이온에서 차움이라는 종합 건강관리 시스템 병원을 개원하면서 이제 병원 영리화 법인 법안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업종들인 메디포스트라든가 차바이오엔,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2018년도에는 세계 5대 생명공학 강국 실현을 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성장성에 기여한 종목들로 좀 제시하면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차바이오엔 같은 거를 어떤 성장성에 의해서 특히 이제 이익성 기대감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는 9월부터 태블릿 PC, 그다음에 아이폰 4G 출시에 더불어서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특히 이제 콘텐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시적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련돼서는 SM이라든가 SBS 콘텐츠 허브,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어떤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포트폴리오 종목에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지주회사의 정책화 단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주회사, GS라든가 LG, 두산, 한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주회사가 자회사 실적 부분을 반영을 하고, 좀 후발성이 있는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한 자회사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는 지주회사는 지속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가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대신해서 이제 지주회사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가 주요한 지배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주상수 자산가치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계속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차바이오엔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 지주회사주 관심 가져볼 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향후 전략 참고하시고요. 자, 주식고술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저희 대박클럽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이외에도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을 함께합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강 차장님, 오늘 어떤 기업 자세히 볼까요? 네,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 분석해드릴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업이잖아요. 최근 세계 물동량 회복 기조가 조선업을 중장기적인 호재로 이끌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 차장님께서는 현대미포조선을 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또 들고 나오셨고 어떤 점들을 유의 깊게 보면 좋을지 기업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조선업종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테고요.
네, 현대미포조선은 1975년에 설립된 그 회사고요. 1983년 상장한 그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 회사입니다. 선박건조와 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라든가 컨테이너 운반선, LP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여객선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형 석유화학 부품의 제품 운반선 부분의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07년도에 자동차 운반선 시장에 진출했고요. 20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 특히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부문에서 전 세계 4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이 업종을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현대미포조선의 투자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를 6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첫 번째는 역시 2분기에 최고의 수익성 달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감소한 9,400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05% 증가한 1,74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역시 97% 증가한 1,56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건조 일정이 정상화되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을 했으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떤 건조 성과 상승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생산성과 저가의 그 원자재 조달이 용이하고 특히 이제 우수한 품질로 인해서 수주 단가가 높은 부분이 경쟁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달성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인한 최대 수주 전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지난 상반기에 연간 목표액인 23억 달러의 90% 수준인 21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동사의 높은 경쟁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한 어떤 수익성 부분에서 양호한 선박을 선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었고요. 하반기에는 역시 상반기에 안정적인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이제 선별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약국으로 이제 PC선이라고 하고요. 가스선, LPG선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는 상반기보다 양질의 수주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 실적 토대 마련인데요. 조선업체의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실적은 과거를 반영하고 수주는 미래를 반영한다라는 이런 점이 있는데, 지난 2010년하고 2011년도, 올해하고 내년에 그 매출 인식되는 그 선박들은 그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 수준이던 2007년과 2008년도에 계약된 물량입니다. 당분간 실적은 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2013년 상반기까지는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할 전망으로 있고, 현재 그 해지 환율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한 점을 감안했을 때 2012년과 2013년 매출과 마진도 생각보다 좀 안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인도 지원하고 취소 우려 해소 부분인데요. 현대미포조선의 1분기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그 인도 지원하고 건조 스케줄을 조정했다는 것이었는데, 지난 1분기로 이런 그 인도 지원하고 취소 관련 내용이 다 정리된 상태고요. 수주 시장의 회복과 더불어서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동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부각된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투자증권 유상증자 리스크 해소 부분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8월 2일에 주가가 그 하이증권 3,300억 규모의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를 발표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이 그 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2,500억 규모의 증자에 참여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증자는 이미 예상된 부분이었는데 그 증자 규모가 좀 크면서 동사가 지난 8월 2일에 차트를 보면 8월 2일에 이때입니다. 거래가 늘면서 이제 주가가 음봉 캔들을 출현하면서 어떤 그 추세 전환, 하락의 어떤 우려가 됐습니다만, 이번 그 유상 증자로 인해서 하이증권의 자본 총계가 이제 5,770억 규모고요. 자본 규모를 볼 땐 기존 국내 증권사 순위 30위권에서 15위권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자본금 규모로만 놓고 본다면 대신증권이라든가 이런 그 HMC 수준으로 좀 올라서게 되는 부분이고요. 수익 구조로 본다면 그 지난해 순이익 183억은 그 중하위권 증권사에 해당하지만 이번 그 유상제를 통해서
하이증권의 성장성의 어떤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수익 구조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12월에 그 1차 그 하이증권의 이상증자하고 7월 1일, 2009년 7월 1일 하고 이제 HMC 투자증권의 그 이상증자 시기에서도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차 최대 주주인 이 두 회사가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그 8월 2일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그 펀더멘털 선이 없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방증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주가도 21선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상승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는 뭐 투자금 회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투자를 통해서 이제 충분한 성장 동력이 확보된다면 배당 수익하고 지분 입법 이익을 통해서 손익상의 이익 증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초 이후에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점, 특히 이제 투신권에서 집중 매수를 보이고 있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투신권의 매수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투신권이 사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특히나 조선과 해운업종에 밀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헌데 강 사장님, 우리나라의 조선업 경쟁력이 중국에 밀렸다라는 분석이 나왔던데요. 업계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처음으로 조선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3대 지표죠. 수주량, 수주 잔량, 건조량에서 모두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세계 속의 우리의 조선업, 그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의 경쟁력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지난 중국이 그 2015년도에 한국의 어떤 조선업종을 앞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사실 뭐 5년 동안 지금 5년을 앞당긴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중국의 이 발주 물량이 자회사의 어떤 발주 물량이 많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지금 세계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어떤 큰 어떤 품질성과 경쟁력을 확보했을 때는 뭐 현대미포조선 놓고 보면 사실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일단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당장에 중국이 세계적으로 어떤 받아들임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역시 이번에 그 중국 그 조선업종 수주 물량은 자국의 어떤 물량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짚어주셨듯이 현대미포조선은 올 2분기에 호실적을 거뒀는데요. 기존의 재무 상태가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현대미포조선은 그 올해 지난 4년 전에 어떤 2007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한 이후로 다시 한번 올해 최고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 조선업종은 PBR로 많이 주가를 평가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대비해서는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이제 PBR이 현재 지금 1.04배 수준의 주가 모습을 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을 보면 아직도 주가는 상승 초기의 패턴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 업황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의 패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 PBR, 특히 이제 1.04배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도 20만원대에서 25만원대까지 어떤 그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지금 주가 수준도 좀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의 기업 자체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업황에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방송을 계기로 현대미포조선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오늘장 1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마쳐졌거든요. 이 가격대 매수 가능한 건지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좀 제시를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16만 7천 원에 마감이 됐고요. 예. 16만 원 초반 내에서는 일단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로는 보더라도 16만 원대에서 지금 이전 고점 부근이죠. 이전 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 밸류에이션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일단 20만 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겠고, 20만 원 목표가는 좀 매물이 좀 포진되어 있는 이 가격대에서 일단 단기 차익을 좀 실현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 차익 실현이라고 하더라도 현 주가 대비해서는 뭐 20% 이상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그 주봉 22평선 하회시 이 가격대가 14만 8천 원입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신 차트 보시면 이 분홍색 라인인데요. 13만 8천 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넓게는 20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20만 원까지만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현대미포조선과 조선업황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강정원 차장님께서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태광부터 살펴볼까요? 태광은 차익 실현을 하셨다고요? 네, 태광을 지난번에 우리 앵커님께서 다른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태광은 제가 지난주에 22,400원대 포트에 편입을 했고요. 2분기 실적을 오늘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고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태광은 역시 조선 프로렌트 기자재 업종입니다. 성강부인대와 함께 국내 피팅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특히 조선업종하고 해양업종 강세를 보이면서 조선 기자재 업종도 같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태광이 역시도 지금 25,000원을 제가 121평선 저항권 가격대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네, 일단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25,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고 일단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관점은 계속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제가 제시했던 당초 목표가를 준수를 해서 일단 매도를 했고요. 하지만 올해 3분기 이후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시장 컨센서스 밸류에이션은 12개월 목표가를 3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계속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거래의 증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지난 2만 원 초반대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을 때 대량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지난번 제가 포트폴리오 설명할 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조정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 전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태광은 10% 정도 수익을 거두시고 차익 실현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좀 전에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강정원 차장님께서는 두산을 갖고 계시거든요. 매수하신 지 한 6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수익은 7% 이상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산 다시 한번 목표가 짚어주시고요. 왜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두산은 목표가를 제가 15만 원을 제시했고요. 사실 제가 추천한 다음날 14만 4천 원까지 상승하면서 사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도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두산은 오늘 두산중공업이 자회사이자 화공 플랜트 설비 업체인 두산 메카텍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떤 두산 건설에 대한 어떤 미분양 리스크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했고요. 이런 호재가 오늘 두산의 주가도 강세인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의 주가가 제가 출연 다음에 사실 14만 4천 원까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산뿐만 아니라 오늘 GS라든가 한화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오늘 두산중공업의 두산 건설이 두산 메카텍을 흡수합병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특히 유동성 리스크 부분을 해소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런스 측면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순자산 가치가 20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할인율이 하나하고 더불어서 가장 좀 많이 할인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두산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15만 원 제시해 드린 거고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시도할 것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전고점 한번 돌파한 이후에도 15만 원까지 전면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두산의 순자산 가치는 22만 원대고요. 지금 할인율은 30%가 넘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LG하고 GS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도 할인율이 좀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남해화학이 포트에 있으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7,400원이었고 오늘장 17,900원에서 거래가 맞춰졌습니다. 한 3% 정도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종목 역시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신 건지 목표가인 2만 원 선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남해학은 사실 제가 추천하고 사실 19,000원 이상까지 한번 갔었습니다. 예. 사실 뭐 목표가를 제가 2만 원을 제시했는데 아까워요? 원칙적으로는 예. 제가 뭐 차익 실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남해학은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력 비료 지수가 좀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 특히 이제 밀가격이 상승하면서 곡물에 대한 어떤 수요가 또 증가해야 되고 공급도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경쟁을 하려면 비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남해화학은 국내 최대 비료 업체고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포트에 제가 지금 17,400원에 매수를 했고 목표가를 2만 원을 제시했는데 사실 올해 밸류에이션은 적정 밸류에이션을 2만 원에서 2만 2천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년 12개월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남해화학은 뭐 아직까지도 수급적으로 양호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장기 이평선 481평선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보여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조정치의 매수 관점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조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이 남해화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비는 어떤 투기적인 어떤 그런 급등세를 나타났지만 남해화학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남해화학은 이상기후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남해화학 봤고요. 새롭게 포트에 편입을 하신 종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포트에 편입한 종목이 다우기술입니다. 예. 다우기술은 그 인터넷 기반 그 솔루션인 웹서버하고 메일 서버 등 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키움증권 지분 51.3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회사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지주회사 후발주 이런 성격으로 우리가 좀 접근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정적인 실적성 성장세를 둘 수 있는데요. 2005년 이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연평균 매출액은 18%, 영업이익은 40% 이상 증가하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2, 4분기에도 370억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3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35%, 영업이익은 14%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부분은 키움증권의 안정적인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통합 메시징 서비스인 뿌리오의 어떤 서비스 부분의 이익 증가에 기인하는데요. 특히 이제 뿌리오는 그 문자, 음성, 그 팩스의 통합 메시징 서비스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 문자하고 음성, 팩스 메시지를 대량으로 동시 발송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원 수가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페이지 뷰가 200만 뷰로 나타내고 있고 장기간 업종, 동종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아주 우량한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죽전 투지 분양하고 매각 재개 부분을 둘 수 있는데요. 지난 2004년도에 그 죽전 디지털 밸리라는 정부와 단지 조성화 계획으로 인해서 14만 평방제곱미터 방송으로는 평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참고로 얘기하면 4만 5천 평 정도 되는데요. 336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토지를 2008년도에 동부아시아하고 하나 SNC에 임대 분양한 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제 2년간 침체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6월에 그 신한은행에 그 97억 원에 4,300평방제곱미터의 그 데이터 센터 부지 매각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 그 임대 매각 가능 토지가 지금 지난 2004년 매입한 336억 대비해서 지금 가치평가액이 1,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재개 부분, 특히 이제 그 디지털 밸리의 어떤 그 분양하고 매각이 좀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단 뭐 부동산 자산 가치가 어떤 증가하는 부분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주회사로서의 저평가 가치를 줄 수 있는데, 서대 언급하는 것처럼 지주회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사가 지분 51%를 보유한 그 키움증권의 지분 가치만 5천억이 넘습니다. 특히 이제
이는 동사의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기타 이제 상장사인 인큐브테크하고 제너시스템즈 이런 투자자산 가치하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죽전의 부동산 가치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순자산 가치가 18,000원이 넘고요. 지금 현 주가가 8,000원 초반인데 50% 이상 할인된 저평가 메리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8월 10일에 특히 투신권하고 보험권이 80%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지금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늘면서 지금 8,750원 단기 상승했다는 어떤 부담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소화하고 상승으로 점진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금 제시한 목표가는 9,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좀 하고 있고요. 이 가격대가 이제 1차적으로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격대에서 91평선까지 그러니까 9,000원까지 매수가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한 30%를 할인하더라도 12,600원까지의 어떤 중장기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선입니다. 7,50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는 9,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은 12,500원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 차장님께서는 다우기술을 8,1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장 3% 정도 내리면서 8,13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 가격대 역시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이틀 전에 이제 8,750원대에서 매물이 나와서 좀 거래가 좀 늘긴 늘었습니다만 최근에 매물 매수가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승한 이후에 그 상승 고점 부근에서 지금 양호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장 새롭게 편입하신 종목까지 강정원 차장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시고 차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목표가인 25,000원 선 도달을 하셨고요. 두산을 들고 계시죠. 매수하신 지 한 6거래일 정도 지났습니다. 수익은 7% 이상 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15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남해화학도 들고 계십니다. 보유하신 지는 한 9거래일 정도 지났고요. 수익은 3%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지주 회사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다우기술 말씀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8,170원이고요. 오늘장 종가 8,130원입니다. 이 가격대 역시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강정원 차장님은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 차장님이 보유하신 종목들 화요일마다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함께하신 분들은 화요일장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전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에 전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LG 상사를요. 예. 35,200원에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LG 상사를 35,200원에 60% 갖고 계시다고요? 네네. 이 가격대면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2007년도에 사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10,000원 이하로 주가가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잘 참으셨거든요. 네. 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신가요?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신 건가요? 확신은 모르겠지만 일단 LG 상사 들고 계신데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저 목표가 알고 싶고요. 예. 저는 가능하면 중장기로 가지고 가고 싶고요. 또 이제 12월 되면 또 배당도 있고 하니까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예. 이 정도 기다리셨으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더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 설정해 보면 좋을지 일단 강정원 차장님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오래 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도 네, 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예,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에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강 차장님, LG 상사를 거의 뭐 한 3년 가까이 들고 계셨던 네.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상사가 뭐 10,000원대까지 빠졌고 그 이후에 지금 3만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LG 상사는 딱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원 개발의 어떤 지속적인 이익 창출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GS 리테일이 내년 하반기에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32%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상장 추진으로 이제 지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 첫 번째 자원 개발 어떤 지속적인 이익을 불틀 수 있는데 2010년입니다. 올해 예상 그 자원 개발 사업 관련돼서 이익이 이제 1,200억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후발사 대비해서는 뭐 300억, 400억 규모인데 지금 LG 상사는 1,200억 이상으로 어떤 그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그 자본 개발 사업 이익 기여도는 뭐 전체 이익이 65%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0년하고 2012년도에도 이제 연평균 기준 성장률이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GS 리테일의 어떤 지분 32% 보유한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지분 가치를 들 수 있는데요. 종합 상사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그 자산 가치가 낮다는 점인데 LG 상사는 그 GS 리테일 지분 32%를 보유하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상반기에 GS 리테일의 백화점, 할인점 사업 매각으로 인해서 장가가 기존에 2,090억에서 현재 3,828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그 IPO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지분의 어떤 매각이 될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분 가치가 29%를 상회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신세계가 뭐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 가치 이상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8월 초부터 현재까지도 기관의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시권 중심으로 이제 69만 주 이상 현재까지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역시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시장 컨센서스가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한 4만 5천 쉽게 표현을 하면 4만 5천 원까지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상반기에 LG 상사가 보유한 GS 리테일이 그 백화점과 할인점 사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롯데쇼핑에 양도했는데 1,500억 원의 어떤 지분법 이익이 발생하면서 순이익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EPS가 7,340원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올해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 EPS가 7,349원이고요. 현 주가가 지금 PER 5배가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34,500원인데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순이익이 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 EPS가 4,900원이고 PER을 현재 주가로 보면 7배 정도 되는데 일단 뭐 시장 대비해서 좀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LG 상사가 거의 뭐 전고점, 최고점인 그 36,900원대인데 여기를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35,200원이시고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내년도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올해 예상의 순이익이 최고 순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에서 일단은 한번 그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닐 거면 일단은 신고점 갱신한 이후에 밸류에이션 매력, 특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를 좀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기관이 매수한 이런 부분은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크게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보여도 될 것 같고요. 뭐 정말 그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어차피 주식은 전고점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물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일단 기관의 수급 확인하시고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4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 4만 원이 아닌 최근에 그 일봉을 보고 말씀드리면 네, 추상선이 지금 21선을 지금 이 분봉 라인 지금
분홍색 이 라인이 21선인데요. 제가 설정을 이렇게 했는데 21선을 지지선으로 설정하시고요. 33,000원으로 되네요. 이 가격 하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최근에 강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수세는 그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패턴의 어떤 매수세이기 때문에 이 매수세의 반 이상의 매물이 추가되지 않고 긴 음봉 캔들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장기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자를 남겨주세요.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가능하시고요.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종목은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22,2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매수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오늘장 19,600원 거래가 맞춰졌는데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일단은 손실 구간이거든요.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보안주에 관련된 이제 매수 수요도 늘어날 것 같은데 주가는 그렇게 또 많이 움직여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안철수 연구소가 사실 지난해 말에 하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죠. 역시 이제 국내 1위의 정보보호산업, 안티바이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안철수 연구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어떤 스마트폰 보안 제품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코스닥 업종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세가 안 나는 모습인데, 올 하반기 이후에 어떤 주가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어디까지는 예상일 뿐이고요. 현재는 올해상 PER 대비 지금 주가가 수준이 13배 정도로 좀 다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고평가 부분이 좀 있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주가의 하락, 이전의 상승의 모습은 그만큼 기대감에 때문에 상승이라고 보시면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어떤 매력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올해 실적 또 글로벌 보안 솔루션 평균 PER은 한 16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적정 밸류에이션이 내년도 EPS 대비 한 PER 16배를 적용하면 25,000원 정도까지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단가 22,000원인데 지금 그다지 매수가 대비해서는 큰 폭의 어떤 하락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19,000원 지금 가격대에 지금 하반 경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아직까지 추세 상승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하반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신다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코스닥이 살아날 수 있는 원인이 어떤 테마가 형성돼야 되는데 최근에 바이오 업종이 정책 테마로 이제 부각되고 있고 또 9월 달에도 태블릿 PC 출시가 되면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내년 EPS 대회에서 25,000원까지의 어떤 적중주가를 보시고 하반기 이후에 한번 모멘텀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길게 보유하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종목은 248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광전자인데요. 광전자를 4,350원에 10%를 갖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도 한 3% 가까이 올랐어요. 네. 예. 네, 광전자는 트랜지스터하고 집적회로, LED의 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개발, 제조 업체고요. 예. 거래소 업종이죠. 코스닥 업종이 아닙니다. 광전자는. 그래서, 최근에 고덴시 계열의 광부품 3사인 나리지온하고 고덴시, 광전자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합병을 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7월 이후에 이런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최근에는 6,900원 고점을 찍고 좀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IT 업종 약세를 보이면서 광전자도 그 부분에서 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3월 달에 3D, 올해 6월 달입니다. 3D TV용 센서 개발을 완료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 부분도 이제 그 주가에 선 반영된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이런 합병 시너지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는 전문적인 어떤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4,35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92평선 저항권 가격대인 4,830원대에서 일단 매도를 좀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 4,35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지금 손실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지금 추세가 하향되는 측면에서 어떤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일부 정리하시고, 지금 5,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5,000원 이상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의 실적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추세 상승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91평선 가격대에서 일단 매도하시고, 돌파한 이후에도 일단은 전면적으로 상승시마다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매도하기 뭐하면 분할 매도 이후에 다시 또 상승하면 다시 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거래소 종목을 받고 이번에는 다시 코스닥 종목 보겠습니다. 에버다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버다임을 매수하신 분은 9272님이시고요. 4,225원에 60%를 갖고 계시다고요. 향후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에버다임도 짚어주세요. 네. 네, 에버다임도 지금 주가 수준은 지금 하향 국면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에버다임은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그 주당 순자산가치 대비해서 PBR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지만 주가 수준이 지금 PBR 0.8배 수준이고, 지금 종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반기 이후에는 한번 좀 업종에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싶고, 건설 장비 업종을 지금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지금 하반기 경직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추세가 좀 상승으로 보이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4,225원이시네요. 예, 4,250원인데, 일단은 추세 상승 아직 지금 21평선도 저항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4,000원대, 3,900원대 하반 경직을 좀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저 PBR 매력이 좀 부각됐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버다임은 3,900원을 하반 경직으로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는 4,200원대 일단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에버다임까지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강정원 차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상담 다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박클럽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